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에 스팅어가 단종된다는 영상을 내보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죠.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기아차 신차 출시 소식을 정리하면서 눈에 띄는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이 차가 스팅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차는 이미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슈퍼카들을 이겼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EV6 GT입니다. 오늘은 스팅어가 단종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EV6 GT가 대체제로 충분한 이유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팅어를 대체 왜 단종시키기로 한 건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단종되는 차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건지, 마지막 세 번째는 EV6 GT가 스팅어를 대체할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사실 스팅어 단종설은 너무 오래전부터 들려왔죠. 저는 스팅어가 진짜 비운의 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인간적으로 출시된 지 1년 만에 단종설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나온 소식임에도 기아차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두 번째 단종설까지는 진짜인가 보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매년 나오는 헛소문으로 통하게 됐고요. 작년에 저희 스포일러 채널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스팅어 단종설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이게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단종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단종이 되는 걸로 확정됐고, 바로 올해가 스팅어가 단종되는 그 해입니다. 스팅어가 단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동화 전환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후순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왜? 현대차가 내연기관 엔진 부서를 폐지하고 배터리 부서를 신설할 만큼 적극적이니까요. 그전에는 이런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산시설도 전동화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산 공장은 이미 설비 공사를 마쳤고요. 기아도 올해 7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개발보다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일반 대중 세단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팅어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일반 세단보다 훨씬 집중력 있는 개발을 요구한다는 거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판매량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이 스팅어가 안 팔려서 단종하는 거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단종설 초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약간 두 가지 해석이 섞여야 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만약에 판매량이 그랜저급으로 나와요. 그러면 단종을 안 했겠죠. 왜? 다른 차보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스팅어는 아니죠. 판매량은 포기한 지 오래고요. 이미지 하나만 믿고 파는 차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디자인에 논란이라던 G70보다도 훨씬 안 팔립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인터넷 슈퍼카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아니 원래 잘 팔리려고 만든 차도 아닌데 이걸 그냥 단종시켜 버린다고? 역시 돈밖에 모르는 회사네, 이랬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마냥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왜? 선택과 집중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스팅어가 그랜저만큼 잘 팔린다는 가정이 이전까지는 그냥 수익성과 이익의 결과에서만 그쳤다면, 지금은 또 다른 신차 개발, 그 중에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 개발을 위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차냐, 아니면 이걸 갉아먹는 차냐, 이런 결과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타당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스팅어 단종을 아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두 가지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스팅어의 역할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스팅어는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는 없던 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정말 오랜만에 부활한 고성능 차인데, 제대로 된 고성능 차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팅어를 만들어서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됐나요? 기아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은 차라는 이미지가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 드림카가 되기도 했고요. 해외에서는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독서를 달고 산다는 제레미 클락슨도 극찬을 했고, 그의 동료 제임스 메이도 극찬을 했고, 클락슨 사단이 떠난 뒤에 탑기어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칭찬을 받아서 외국인들 반응이 좋아서? 그렇지 않죠. 브랜드마다 고성능 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현대차가 회사 규모에 비해서 그런 차가 의외로 없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성능 차의 역할이 뭔가요? 기술력 과시죠. 기술력 과시는 왜 하는 걸까요? 기업이 잘났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업이 잘났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잘났다는 걸 과시하냐? 이걸 과시해야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 그리고 철학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보고 사람들이 차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업의 이미지는 소수가 만들고 그 소수가 만든 이미지가 다수의 소비를 이끄는 거라고요. 벤츠, BMW, 포드, 쉐보레, 심지어 토요타나 혼다까지 브랜드를 과시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에서 AMG가 차지하는 판매량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차일까요? 포드에서 익스플로러만큼 머스탱이 많이 팔릴까요? 토요타 수프라는 또 어떻고요? 당연히 E클래스나 프리우스 같은 차들의 판매량이 넘사벽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고성능 차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차들은 사실 기준이 애매하죠. 소비자들 성향이 너무 달라서 누구는 푹신한 차, 누구는 탄탄한 차, 누구는 스포티한 차, 또 누구는 부드러운 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성능 차는 어떤가요? 빠르고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경기보다 훨씬 평가 기준이 명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져도 심판 입맛에 맞도록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랙을 더 빨리 달리는 차, 속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차가 결국 1등이 되고요. 이 기록으로 줄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유독 안타까웠던 거고요. 사실 고성능 차가 그 시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기업이 걸어온 길과 기술에 대한 일종의 검증 장치로도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벤츠가 대단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너무 간단하죠. F1 경기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고, 여기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AMG를 만들고 S클래스 플래그십 세단의 정석을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대단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난감합니다. 어떤 게 100점짜리 정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빠른 성장이 대단한 건지 한국에서의 점유율이 대단한 건지 뭔가 좀 장황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도 고성능 차가 필요했고, 이 필요성이 있는 와중에 스팅어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요. 현실 드림카가 없어진다는 아쉬움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지는데 아쉬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슬란이나 i40처럼 애초에 판매량이 바닥 수준이었다거나 어딘가 부족한 차였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도 칭찬해.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 가격도 성능에 비해서 저렴해.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대요.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드림카가 없어진다고 하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물론 내연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감성은 그리울 수 있겠지만 스팅어의 매력을 그대로 빼다 박은 차가 있다면 어떨까요? 올해 EV6 GT가 출시된다고 하죠. 저는 이 차가 오히려 스팅어보다 더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차가 아니라 EV6이기 때문입니다. EV6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물론 지금 국내에 팔리고 있는 EV6는 대중적인 라인업이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박혀 있습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까지 내로라는 슈퍼카들 사이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 장면이죠. 물론 기아의 광고 영상이긴 했지만 이 사이에서 무려 2등을 했습니다.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초반 토크발이 좋아서 슈퍼카를 이길 수 있었다고 칠게요. 이론적으로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이 영상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된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EV6는 이런 차다 라는 게 확실하게 어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팅어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EV6는 스팅어로 따지면 2.5 터보 모델, 좀 더 대중적인 라인업이고요. 올해 출시 예정인 EV6 GT는 3.3 터보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라인업은 아니지만 일단 출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분명 주행거리도 짧거든요. 전비 주행이 아니라 진짜 성능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다고 배터리 팩이 막 몇 배 이상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고성능 차도 내연기관차만큼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보는 게 그냥 한번 따져볼까요? 성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주행거리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면 사람들이 아예 사지를 않을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터리 팩은 유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게라는 핸디캡이 생깁니다. 이 핸디캡을 낮은 무게 중심으로 바꾸고 주행거리도 유지하고 움직이면 페라리 못지않게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거라는 소리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평가 기준도 현대차의 방향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고성능 차라는 이름을 알린 브랜드, 그냥 존재하는 이유가 성능과 과시인 브랜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페라리랑 포르쉐요. 이런 차들이 신형 슈퍼카를 공개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수준이고, 요즘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페라리가 과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롤스로이스가 전기차를 만들까?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는 얼마나 뛰어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내보내드린 영상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일본은 잠깐 고전하고 있고, 한국은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순항 중이죠. 이 시장에 주행거리는 기본이고 고성능 내연기관차에 요구했던 기술력 평가가 점점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향을 생각하면 EV6 GT가 충분히 스팅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팅어랑 EV6는 애초에 나는 고성능 차야 이런 느낌으로 태어났고, 제네시스 같은 차들은 고성능이라는 범위가 당연해졌습니다. GV60만 봐도 아예 퍼포먼스 모델을 따로 두고 포르쉐처럼 부스터 버튼까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사실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든 걸 갖춰야 합니다. S클래스가 AMG 모델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네시스도 점점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있어서 그런 걸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전기차로 내연기관차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이고요.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서 섣부른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뭔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옵션보다 만듦새, 그리고 이걸 이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를 현대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고성능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EV6 GT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